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시니컬한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 투자 전략인데요.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전략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략은 바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보들이 많은 시장에 잘 통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럼 그게 또 궁금하시겠죠? 세계 최강 바보들은 어디에 집합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왜 이 전략이 가장 시니컬하냐 하면요. 보통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그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배틀그라운드가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총성이 팡팡팡 나오고 탱크가 나오고 핵폭탄이 터집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들은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전쟁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같은 아랫것 쪽에 놀 것 같아? 이런 전략입니다. 니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딱 3시 반 고즈음에 종가 바로 직전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오버나이트 하루 동안 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날 해가 뜨고 9시부터 거래가 막 시작되겠죠. 그들은 싸우기 시작할 그 즈음에 저는 그냥 털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싸울 때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쉴 때 우리는 주식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것 같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백테스트를 할 때는 수수료 0.01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자, 그러면은 제가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요. 또 스투크컴에 들어가가지고 커스피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하루 전략이기 때문에 데일리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데일리 데이터 1986년 1월 4월부터 지금까지 쇼를 합니다. 오케이, 됐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받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픈이 그 시가죠. 그리고 클로즈가 종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이런 거죠. 원룸은 다 필요 없고. 꺼져 임마. 자, 예를 들면은 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종가에 사가지고 시가에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아이고, 위부터 해야겠지. 자, 여기서 오케이.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1월 4일 날 제가 종가인 100에서 사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파는 거예요. 100.15에 팔면은 제가 0.15%를 벌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수수료 0.03%를 빼겠습니다. 사고팔고 하는데 각각 0.015%가 들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0.0003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수수료를 제하면은 저는 0.15%가 아니라 0.12%를 벌었겠죠. 그죠? 자,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하고요. 간단하죠? 자, 그럼 내 자산이 어떻게 뿌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 1 곱하기, 아이고, 씨. 자,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이거, 자, 하고, 닫고, 오케이, 쫙 내립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의 자산은요, 요 전략을 썼으면은 매우 시니컬하게 10.8배 불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은 잘 때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고 남들이 싸울 때 우리는 피했으면은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10.8배 느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저희는 절대 모멘텀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상승장에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는 전략 퓨어라고 적어 있다. 전략 퓨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상승장 매수. 자, 상승장을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 저는 3일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5일 이동 평균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 저희가 언제 들어가냐 하면은 그 자, 이렇게 하는데요.
1월 7일에 한마디로 최근 3일의 종가가 아이고 이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종가가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1월 7일에 종가가 102.53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종가가 최근 3일에 종가의 평균보다 높으면은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가에 팔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날 같은 경우 1월 11일 같은 경우는 105.02가 요 3일의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그럼 이런 날은 우리는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좀 퍼센트로 바꾸고요. 오케이, 됐고. 자, 그러면은 자산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산이 얼마로 늘었는가? 아하하. 자, 139배로 늦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배보다 139배가 조금 더 낮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139배는 참고로 복리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139를 이제 39년 동안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하고 1 나누기 39 마이너스 1 하면은 한 13.5% 정도 되네요.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리 13.5%로 도를 39년 굴리면은 그 원금이 139배가 된다라는 것도 이번에 배웠는데요. 13.5%는 일단 코스피 수익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코스피는 39년 동안 한 20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20배 좀 올랐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5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 최대 손실입니다. 자, 최대 손실을 하려면요. 맥스를 계산을 해보고 자, 맥스 이거 오케이 하고 이게 한마디로 이 전략의 최대값입니다. 쫙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손실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손실 영어로는 drawdown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 요거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자산 최대값에서 얼마가 까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실이 가장 커졌을 때가 얼마인가를 한번 또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쭉 드래그를 어디까지 하는가? 한 1600까지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1600이라고 하고 띠용 하면은 아하, 한마디로 요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손실을 본 게 35.3% 정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요날을 앞에 또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요. 1월 7일부터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또 쭉 그림을 그리고 여기 삽입에서요.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고 2차원 꺾은 선형을 딱 누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뜹니다. 자, 로그 눈금 간격 이 정도로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에서 상승장, 그 상승장을 3일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종가에 매수를 하고 다음날 시가에 팔아버리는 그 시니컬한 전략입니다. 시니컬한 전략을 39년 동안 했으면은 물론 중간에 고통받는 순간도 가끔 있었겠지만 대체로 자산이 아주 스무스하게 위로 올라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5일 이동 평균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음, 뭐야. 여기 똑같이 하는데 요 에버리지를 2, 3에서 2, 5가 아니라 2, 3에서 2, 7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개의 그 평균이 아니라 다섯 개의 평균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제가 한번 돌려보니까 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코스피에서 말이요.
그냥 되게 시니컬하게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그 뭐 시가에 팔아버리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130배를 벌 수 있어? 정말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궁금했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백테스팅을 너무 신나게 한다라서 오늘 영상 촬영이 좀 늦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S&P 500, 그러니까 미국 지수입니다. 네, 미국은 이 시니컬한 전략이 일단 처음에부터 된통 안 통했고요. 40년도, 50년대 조금 통하다가 1961년을 정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후에는 약 60년 동안 이 전략이 계속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일관성 있게 계속 깨지고 있네요. 그죠? 60년 동안. 미국에는 이 전략이 안 통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백테스트를 할 때 한 시장만 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 시장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전략을.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 잘 통하는 그런 전략이 만능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니컬한 전략은 일단 만능하지는 않네요.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낫네요. 근데 뭐 수익도 그다지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비리비리하고 2000년대 초반에 좀 날까 싶었다가 다시 또 깨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32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번 돈이 50%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죠? 독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1959년부터 이 전략을 돌리니까 정말 1998년까지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한번 러그 그래프를 한번 보죠. 잠깐만요. 로그 2, 오케이. 그렇죠. 이 전략은요, 독일에서 약 40년 동안 미친 듯이 잘 통했습니다. 시니컬한 전략, 종가 매수, 에, 시가 매도 전략이었는데 40년 동안 미친 듯이 잘 통하다가 98년에 갑자기 그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후 20년 동안 비리비리 거리고 있습니다. 1998년에 독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든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종가에 베팅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에이, 이거는 될 수가 없어. 라고 그때 뭔가 모든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는지 통나무를 맞았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98년부터 독일에서는 이 전략이 안 통합니다. 자, 중국 시장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중국 시장은 1990년대 원시 시대였겠죠. 그때 이 전략이 2년 동안 미친 듯이 잘 통했습니다. 2년 동안 이 전략을 썼으면은 30배 이상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도 그럭저럭 전략이 잘 통해가지고 한 2000년 초반까지는 잘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갑자기 한 이때 2006년인가 7년 이때 통나무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전략이 잘 안 통합니다. 자, 러시아를 보시면요. 예, 러시아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것도 처음에 미친 듯이 잘 되다가 2005년부터 꺾였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인도 시장인데요. 인도 시장은 커스피와 비슷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전략이 아직도 매우 잘 먹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거의 200배를 벌었네요. 그러면 복리수익이 어느 정도야?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내 숫자를 더 어디 갔어? 숫자 나와. 아이씨. 짜증나. 안 해. 자, 어쨌든 20년 동안 200배를 번 그런 전략입니다. 자, 베트남을 한번 보시면요. 베트남은 데이터가 좀 적은 편이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도 그럭저럭 통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에 아주 뭐 스무스하게 60% 정도 벌었네요. 뭐 이 정도 곡선으로 복리 10%를 안정적으로 벌었다.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태국도 이 전략이 매우 잘 통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 20년 동안에 60배 정도 벌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종합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성숙하고 이제 효율적인 시장에는 이 전략이 매우 안 먹혔습니다. 가장 안 먹혔던 데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인 같은 데도 이제 별로 잘 안 먹혔고 독일은 이제 시장이 갑자기 90년대 말부터 좀 성숙해진 것 같고요. 러시아와 중국도 언젠가부터 안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뒤떨어진 효율성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 베트남, 태국, 한국, 뭐 이런 인도 이런 데는 요 전략이 매우 잘 먹혔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멍청이들이 많은 그런 시장에 이 전략이 매우 잘 먹힌다는 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텔리들이 많은 시장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모든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이 있죠. 예, 여긴 어디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이거는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 18년 동안에 원금이 자그만치 4,000배로 불어납니다. 이게 복리 6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쭉 위에 보시면은 제가 NDD도 계산을 해봤어요. 요 7.58%는 상승장을 3일 이동 평균으로 가정했을 때, 그리고 요 10%는 상승장을 10%, 그 5일 이동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최대 손실입니다. 최대 손실은 7%에서 10%. 그런데 그 20년 동안의 총 수익은 4,000배, 복리 60%. 도대체 이 시장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에도 사실 이 전략이 그럭저럭 잘 통했죠. 복리 13% 아주 스무스하게 자산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 우리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감상을 하시죠. 여기랑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7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자산이 고르게 4,000배나 올라갈 수 있는지 정말 기적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시죠. 어쨌든 9시부터 3시 반 투자자들의 배틀그라운드는 우리는 피하고 우리는 그들이 자고 쉴 때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단 멍청이들이 많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이 덜 성숙할수록 이 전략이 대체로 잘 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요, 백테스트를 할 때는 한두 개 시장만 테스트하면 안 되고 여러 개 시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 이런 전략은 대체로 이런 데서 잘 먹히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다른 시장,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계몽드는 그런 시장에서는 꺾이는 전략입니다. 사실 제가 이해가 가장 안 됐던 거는 중국 시장이었어요. 거기가 지금 투자자들이 계몽이 되었나? 저는 심히 의심스럽기는 한데, 예, 어쨌든 거기도 좀 꺾였습니다. 그죠? 거기도 초창기는 엄청나게 잘 됐어요. 90년대에는. 2000년대 그래도 많은 자본이 몰린 후에 이 전략이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최대 꼴통들 집합시장은 물론 다른 시장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제가 발굴한 시장에서 가장 최고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죠. 왜 이 전략이 통할까요? 일단 아침에 트레이더들을, 그러니까 투자자들 깨가지고, 오늘도 한번 화끈하게 투자해야지. 야, 9시네? 어떤 놈이 주식을 팔잖아. 그래, 저걸 사고 들어가자. 가자! 아, 비싸도 상관없어. 일단 들어가자. 배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시 반쯤 되면은 이제 6시간 더 빡세게 거래를 했죠. 힘들어. 오버나이트? 야, 오늘 밤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쩔겨. 트럼프가 기침을 하면은, 그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되지. 자, 3시 반 됐네? 거의 3시 반이다. 야, 주식 팔자. 싸도 팔아, 팔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시니컬한 사람들은 3시 반에 싸게 받아가지고 다음날 9시에 배틀을 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오버나이트 리스크는 감소하는 겁니다. 요 전략을 쓰면은 당연히 가끔은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터트려가지고 주식시장이 5% 다운돼가지고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7, 80%의 경우에는 이 전략은 승리합니다. 이게 한 10일 정도 투자를 하면 코스닥은 한 8번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예, 그 10번 투자하면 8번 먹고 8번 동안 짝깨짝깨짝 먹고 가끔 한두 번 털리다가 또 깨작깨작 먹고 해가지고 20년 동안에 4,000배를 번 겁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국에는 그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 지수를 거래할 때는 우리가 ETF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싸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을 거래를 하려면은 0.3%, 0.33%그 몹쓸 거래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가매수 시가매도 전략이 개별 종목에서는 잘 안 통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거래세는 서서히 없애고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래를 별로 안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양도세는 돈을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뜯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세는 거래를 많이 하고 그 1턴 따든 그 상관없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세가 좋았는데 양도세는 매우 노잼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그 거래세 레짐이 양도세 레짐으로 변하기에 따라 가지고 요런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전략이 개별 종목에서도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가장 많은 꼴통들이 모인 좀비들이 사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종가 매수, 시가 매도를 해야 합니다. 네, 거래세가 내려가면은 그때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예, 그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